그래서 말도 많고 탈도 나죠. 병역 특례를 포함해 도마 위에 오른 대체 복무제. 하지만 폐지로 가닥이 잡혀가는 병역 특례보다 더 복잡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얘기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게 대체 복무제를 도입하라고 결정했는데요. 군 복무를 대신할 방법이 생긴다는 것,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복무 형태와 기간을 두고 다양한 안이 거론 중인데요. 의견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습니다. 대체 복무제 도입은 다른 말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게 징역 대신 다른 길을 열어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교정시설이 대체 복무제로 단일화 결정이 된다면 저는 현역 복무보다 더 긴 이유가 찾기 어렵다고 봅니다. 유해발굴단이나 지뢰제거가 가장 적합하다. 왜 그러냐면 지뢰제거는 지금 사실 그들은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서 미운 우리 새끼 같은 존재였죠. 경찰 전형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국민들의 국어 상식을 무시하는 겁니다. 건전한 상식과 이거는 건전한 국민 정서에 거부하는 겁니다. 국민 정서는 오히려 양심적인 병역 이행, 비양심적인 병역 거부, 이게 맞습니다. 여관의 쪽에 좀 관심이 많아서 교리를 좀 찾아봤거든요. 교리에는 수요를 거부하게 돼 있습니다. 수요를 거부하게 되고 교정시설하고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것을 확대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응급 환자가 있는데 수요를 해야 될 상황이 있는데 거기서 근무를 한다. 그러면 그 복무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병역 거부가 아닌 기피다. 양심이 아니라 비양심이다. 지뢰 제거도 감수해야 한다는 의견과 너무 징벌적이라는 상반된 입장. 저는 이 두 아들, 동생을 이 조국에 묻었지만 저희 아들이 둘 다 군대에서 죽었더라도 저는 애국자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감옥에 가고 평생 전과자 신분으로 온전한 변변한 직업도 갖지 못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을 70년 동안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좀 다른 방식으로 이 사람들을 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양심적 병역 거부 대체 복무제이고 절대로 군복무하는 분들에 대한 비판, 비난이 아닙니다. 하지만 심정적으로 그렇게 느껴질 수 있죠. 양쪽의 의견이 다 설득력이 있네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대체 복무제 도입에 찬성한 사람도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이해할 수 없다는 사람도 비슷하게 약 70%입니다. 대체 복무 기간은 국가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긴 하지만 현역에 크게 웃돌지는 않네요. 양심적 병역 거부로 수감된 젊은이들이 해마다 500여 명. 지금까지 약 2만 명에 달하는데요. 초등학교 교사였던 김은태 씨도 그중 한 명입니다. 모범수로 가석방된 걸 제하면 감옥에서 보낸 시간은 1년 3개월입니다. 이제 제가 출소한 지가 이제 11년이군요. 11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안정된 직장이고 또 아이들을 만나는 일 자체가 상당히 행복한 일이고 한 해 한 해 경력이 쌓이면서 자신감도 생기고 가르치는 일이 점점 재밌어지거든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아쉬움도 어마어마했고요. 그리고 전과자로서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한 두려움도 컸죠. 어쨌든 전과자가 됐으니 교사 자격은 박탈. 그걸 각오하고 결심한 일이긴 합니다. 윤리교사였던 아버지처럼 그도 가르치는 일을 좋아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첫 질문. 그는 특정 종교인도 아닙니다. 다른 거라면 대학 때부터 줄곧 채식주의자로 살았습니다.
생명과 죽음에 대한 고민이 항상 많았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인권교육이나 평화교육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제 생각과 달리 막 큰 소리도 치고, 체벌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저 자신 스스로 좀 더 평화적인 삶을 살고 싶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이제 공부를 계속했죠. 공부를 계속하면서 평화주의 신념이 생겼어요. 군사훈련을 받는다는 것이 내 신념과 맞는가, 맞지 않는가. 그러면서 이제 고민이 깊어졌죠. 그렇게 그의 나이 28살. 남들 다 꺼린다는 그곳에 제 발로 들어갔습니다. 가족들은 안타까워했지만 그의 신념은 감옥에 갈 만큼 확고했죠. 여러 번 각오했지만 그래도 참 어려운 곳이었다는데요. 매일 일기를 쓰면서 현실을 잊으려 노력했답니다. 밖에 계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24시간 365일 동안 형광등이 꺼지지 않아요. 저는 그것도 상당히 스트레스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둠이 필요하거든요. 고독하고 싶을 때 고독할 수 없고, 좀 어둠 속에서 있고 싶은데 항상 밝은 빛, 형광등빛. 그래서 아직도 기억에 남는 딱 한 경우가 있었어요. 복도 전체의 방이 전기 문제 때문에 아주 잠깐 불이 나간 적이 있어요. 그때 되게 별게 아닌데 위로를 받더라고요. 그냥. 글쎄요, 그가 좀 더 늦게 태어났다면 인기 많은 선생님으로 지금도 아이들 곁에 남아 있었을까요? 수감 생활만은 피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도 지금 나오는 것처럼 지뢰 제거를 해야 한다, 몇 배 더 복무를 해야 한다. 근데 그런 것들은 전혀 무섭진 않았어요. 대체복무제를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감사히 할 수 있겠다. 오지 학교에서 그 몇 년 동안 일을 3년, 5년 아주 교사를 구하기 어려운 지역에 교사를 한다면 가장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었고, 그리고 장애인 시설이나 요양시설에서 몇 년씩 일을 해도 좋다. 이런. 어떤 사람에겐 그저 군함, 또 어떤 사람에겐 이게 무시무시한 전쟁을 떠올리게도 하나 봅니다. 그는 후자 쪽입니다. 사진작가이자 양심적 병역 거부자인 김민 씨. 지금쯤 수감될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이젠 대체복무제를 기다리게 됐습니다. 하루아침에 운명이 바뀌었죠. 밀양 송전탑,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와 세월호 유가족. 김민 씨는 그런 사진을 찍는 청년입니다. 사회적인 약자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과, 물론 저도 사회적인 약자이긴 하지만
그런 일종의 연대라는 것들을 많이 해왔고, 그러면서 몇 년 동안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당연히 어떤 내가 저런 공권력이 적어도 나는 될 수가 없겠다. 내가 만약에 이제 의경을 간다 해서 전원사들과 충돌을 하거나 혹은 이제 군인이 된다 하더라도 그런 일을 어떤 부당한 명령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 같은 거는 언제든 찾아오게 되니까요. 그도 종교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대체복무제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병역 거부자라는 낙인은 그를 평생 따라다닐 겁니다. 모르지 않습니다. 이 선택이 이 사회에서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요. 그래도 그는 옳다고 믿습니다. 포크레인이 있는데 포크레인 위에 있는 사람이 외국에서 온 이제 평화활동가거든요. 이때 이 사람이 진짜 어떻게 보면 어떤 식으로 사람이 생각을 하고 그래야 저렇게 행동을 하지? 자기가 어떤 불이익을 받고 이런 겁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엄청 많이 들었어요. 천주교 정의구현사재단 분들이 와서 이제 앞에서 미사를 드리는데 미사 시간에만 헬기를 안 띄워서 좀 조용히 해줄 수 없겠냐라고 부탁을 해도 절대 안 들어주더라고요. 이제. 그런데 사실 그를 가장 망설이게 했던 건 사회의 시선이 아니라 병역 거부자의 부모님이었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게 제일 힘들었는데 뭐 안 좋은 댓글도 많이 있었죠. 그리고 부모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부모님이 이제 다행히 정말 그 지지를 해주신다고 하셔서 그때는 정말 뭐 눈물이 났죠. 약간. 혹시 아버지는 군대에 다녀오셨나요? 네. 아버지도 지지를 해주셨어요? 네, 아버지가 조금 더 약간 강력하게 지지를 해주셨어요. 그래도 이 사회에선 참 지지받기 어려운 일이란 생각은 듭니다. 집총 거부로 처벌받은 사람의 99%는 여호와의 증인인데요. 그런 이유로 박명철 씨도 현재 재판 중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대한민국 국민 남자로서 태어났다면 당연히 그러한 결정에 따라야 하고 자신의 생각을 바꿔서라도 나라를 지켜야 한다.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살아온 방식이나 제가 가지고 온 신념과 가치관이 한순간에 바뀌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그러한 사람이고 사실 제가 그러한 신념과 가치관을 버리고 다른 사람이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저라는 존재에 대해서 어떤 소멸되는 거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결정을 한 거고 사실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면이 있는 것 같아요. 재판이 진행된 4년. 병역 기피자로 분류된 그는 취업을 할 수 없어 일용직 노동을 전전했는데요. 그러다 그만 전기톱에 손을 다치기도 했습니다. 지금 군에서 나라를 위해서 복무하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보기에 이 대체복무가 너무나 편하다. 이게 자기가 불공평하게 느껴진다. 이렇게 느껴지시지 않게 그분들의 수고가 헛되어지지 않게 그 기간이 잘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네, 형평성에 맞게 잘 마련되기만 했으면 좋겠어요. 무기만 아니라면 어떤 거든 달게 받겠답니다. 종교적 신념에 따라 끝끝내 견뎌내겠다는 명철 씨.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바라봐줘야 할까요? 사실 저도 이 인터뷰가 정말 어려웠던 게 미움받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사실 살다 보면은. 자기 악플도 좀 걱정이 돼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렇게 이렇게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뭔가 이해해달라고 말하는 것도 정말 주제 넘은 것 같고, 솔직히 말해서 저의 상황을 이해해달라는 그러한 말이 저에겐 정말 좀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명철 씨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힘든 건 감옥에 갈 거라는 두려움이나 막막한 생계가 아니라고요. 다만 미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재 대체 복무 기간은 27개월에서 30개월. 교정시설에서 합숙을 하며 교도관 업무를 지원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한데요. 이게 또 다른 병역 기피가 될 수도 있을까요? 왜 그렇게 우리나라만이 군대에 대해서 복무 문제 민감하지 그 이유가 있을까요? 군대가 열악해서 그래요. 도대체 대한민국 군대에서 몇 명이나 죽었나? 그걸 따져보니까 6만 명이에요. 6만 명. 어떻게 전쟁을 안 했는데 6만 명이 죽습니까? 그만큼 인권이 열악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선택권을 주면 아무도 군대를 안 갈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 문제를 이걸 바꿔서 군대 인권을 신장을 시켜야죠. 예외 없이 가야 하고, 갔다 오고 나면 이 사회에서 할 말이 생기는 곳. 전 한국 남자들에게 군대는 일정 정도의 트라우마라고 생각합니다. 그쪽은 바라보기도 싫다지만 그래도 자꾸만 생각나는 곳. 군 생활이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연과 수많은 눈물이 모여 군대는 군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군대로 인해서 생각이 바뀌면서 뭘 하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결국엔 발레였는데, 그걸 모르고 세상 속에서 열심히 이리저리 뛰어다녔죠. 체육인, 예술인, 종교인, 그들을 위한 다양한 군대. 허락해도 괜찮을까요? 뭐가 됐든 앞으로 가야 할 청춘들이 조금 덜 외로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 속에서 열애 없이 그 시간을 견뎌온 청춘들에게 그동안 잘 견뎌줘서 고맙습니다 라고. 올해 여름 폭염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폭염 일수도 1994년 기록을 뛰어넘었습니다. 83년째 농사를 지으면서 올해가 최고 허무한 것 같아요. 살 수가 없어요, 이래 가서. More extremes, we saw bigger droughts and more heavy rains. What are the solutions?